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전환 고려사항에 대해서 발표할 한글과 컴퓨터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이제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한 다양한 고민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들로 인해서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저희 한컴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여기서 공유를 하고 디지털 전환 시에 어떤 고려사항이 필요할지, 이제는 사실 디지털 전환이 단지 고려만 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한컴 그룹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언택트 환경과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한컴 그룹 내의 솔루션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글과 컴퓨터는 전통적인 생산성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89년도에 이제 HWP가 처음 출시된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유사한 그 오피스 제품군들을 이제 만들었고, 그 오피스 제품군들을 모바일 환경과 웹 환경에 잘 이식을 했고요. 최근에는 2018년에 AI를 도입한 AI 오피스와 2020년엔 OCR과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좀 더 진일보한 오피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웹 오피스는 미국의 아마존 워크독스에 이제 장착되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전용의 오피스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피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는 한글과 컴퓨터, 한컴 MDS, 한컴 위드 등 이제 세 개의 코스닥 상장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 하드웨어 회사, 금융 분야 등 이제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현황표입니다. 그러면 언택트 환경과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과가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신으로부터의 독립과 고전역학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미술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잡스의 사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됐고, 이에 따라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AI 같은 혁신적인 IT 변화가 도래됐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좀 살펴보면요. 뭐 중학교 시절에 다 배우셨겠지만 F=ma, 그래서 힘은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죠. 그동안 어떤 생산성 도구들은 요 틀에 좀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량을 높이거나 혹은 가속도를 크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쉽게 풀어서 좀 말하자면 뭐 직원을 늘리거나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뭐 이런 질량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분업을 하거나 뭐 기계화를 하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이렇게 가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IT 부분은 이제 관리 방식을 뭐 바꾼다든지 생산성 도구를 도입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업무 생산성의 가속도를 올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을 키우는 뭐 그런 형식으로 좀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스의 사과가 만들어내면서 도구의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좋은 기능을 가진 도구를 도입을 해서 혼자서 이제 내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뭐 생산성 있게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좋은 기능을 가진 도구를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업무 관리에 있어서도 간트 차트라는 걸 도입해서 전체 일정에 어떤 수순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개발을 할 것인지, 뭐 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식의 모든 일정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0년부터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원격지에서 접속을 해서 문서를 수정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사무실의 제약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프로젝트 관리도 애자일 방식을 도입을 해서 빠른 주기로 배포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빨리 보완을 하고 시행착오 없이 지름길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많이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여러 사람하고 여러 기종에서 예쁜 문서를 만드는 어떤 형태로 좀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
단순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모바일에서의 오피스나 뭐 생산성 툴의 요구사항이 만들어졌고, 원격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협업 툴로 잔디나 퀵, 콜라비 뭐 이런 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웹 지원과 동시 편집과 커뮤니케이션들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혼자서 만들었던 작업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되는 작업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 관리도 이슈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빠른 대응,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빠르게 변경하는 그런 kanban 보드의 형태로 좀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이폰이 그냥 핸드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업무 방식과 생활 방식을 좀 많이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의 분업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문서를 이제 혼자서 작업하는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람이 함께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마치 분업을 하듯이 동시에 문서를 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웹 오피스의 워드 프로그램인데요. 3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동시에 문서를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내가 소설을 적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혼자서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어떤 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하거나 정리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은 문서를 입력하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서식을 위해서 글자 및 문단 서식을 변경한다는 등의 동시다발적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동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뭐 툴들이 또 아주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고요. 한컨 같은 경우는 이런 동시 편집 기능을 아마존과 함께 손잡고 함께 아마존 워크독스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환경과 원격 근무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됐고요. 특히 저변 인프라로 5G가 많이 도래되면서 클라우드 기반 도구 활용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아까 보여드린 동시 편집 툴인 오피스와 화상회의 툴, 원격 제어 툴, 협업 툴 등이 그동안은 좀 띄엄띄엄 도입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환경에 의해서 비대면 환경이 대두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과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꺼내냐면, 최근에 52시간 근무제의 어떤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들이 또 도래했고, 이를 좀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봤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빛의 속도가 항상 30만 km/s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주선을 막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도 30만 km/s고,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30만 km/s고.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은 제가 50km로 가는 차 안에 있으면 옆에 가는 시속 100km로 가는 차는 5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빛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어서 우주선처럼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면 정지한 사람이 보기에는 시간이 오히려 느리게 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이 먼 우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면,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돌아오면 자기의 딸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중력이 아주 큰 별에 갔다 오면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더 나이 들어가 있고, 시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관리자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실무자에게는 1년의 시간이었지만 1일의 시간이었지만 관리자에게는 마치 1년의 성과물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 네, 좀 고민을 했었고요. 영화에서처럼 실무자를 이제 우주선을 태우면 가볍게 해결될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실무자를 우주선에 태울 수는 없으니까 실무자의 중력을 높이자.
중력을 높이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업무 환경에 중력을 높이는 방법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환경을 보면서 아이디어와 좀 매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환경과 실무자 환경을 좀 구분을 해서 관리자는 함께 우주선에 탑승하지 말고 실무자가 앞만 보고 빨리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철저히 실무자를 관찰을 하고요. 관찰만 하고 실무자는 큰 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의 데이터를 충분히 쌓고 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치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AI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어떤 라인업의 다운타임이라든지 리스크를 절감을 한다든지 RPA들을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 및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한컴에서 올해 상반기에 한컴 AI 체크 25를 도입을 하면서 실무자가 건강 상태 체크를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전화하는 것들을 현저히 줄여줘서 AI가 미리 사전 체크를 해주어서 뭐 1000통의 전화를 해야 될 걸 100통의 전화로 줄여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생산성 향상을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뭐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대부분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고 점차 이 오픈 소스들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각 업체에서 서비스 플랫폼화하고 있습니다. 한컴도 이에 대해서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음성 처리라든지 이미지 처리라든지 다국어를 뭐 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AI 서비스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실험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조천 포럼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모빌리티나 금융, 투자, 생명과학, 에너지 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가 각각의 역할을 진행을 하는 것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포브스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0대 트렌드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AI가 무려 4건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에 대해서 3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연결을 위해서 통신하는 게 2건이 있었고 블록체인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AI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5G는 확산될 것이고요. 무선 연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통찰력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AI, 머신러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보안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 자산 관리 등에서 사용되는 게 점차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RPA로 기존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가치가 증대될 것이고 대화형 AI가 적어도 유용성이 어떤 형태로든 나올 것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항상 연결된 PC, HPC로 5G, LTE 연결이 내장된 PC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과 드론, 스마트 시티가 현실화되어 가는 중이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10대 트렌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트렌드와 발맞춰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제조 혁신 쪽에서 생산성 향상 부분에 IoT와 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포스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품 라인업의 어떤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을 해서 운영자가 일일이 세팅하던 것을 AI로 자동화를 해서 혁신적으로 금액을 절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지 이게 생산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IT와 융복합을 통해서 IT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행동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B2C를 많이 개선을 했고요. 마텔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인형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사물 인터넷 완구를 개발을 해서 재밌는 게임 플레이를 해서 또 생산성을 새로운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제네럴 일렉 GE는 그 IoT에 2010년부터 계속 투자를 해서 디바이스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프트웨어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2016년에 50억 달러 매출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디다스는 소비자 대상 맞춤형 신발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고요. 사용자 맞춤형 신발을 5시간 안에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세인트 같은 경우는 물류, 결제, 재고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200개 이상의 국가에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기존의 그냥 단순 제조에서 IT하고 융복합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낸 신뢰였습니다. 그러면 한컴그룹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100대 브랜드에 보면 이제 87위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브랜드인데요. 매년 CES, MWC 등의 그런 전시회에 참가를 하면서 매년 이제 100여 명 이제 참관하고 전시팀도 함께 들어가면서 최신 IT 트렌드와 비즈니스들을 연구해서 저희 연구 개발 및 사업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쪽에 약 58만 평의 대지를 저희가 사들여서 광활한 자연 환경과 4차 산업 기술을 거기다 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늑한 쉼터, 그다음에 숨을 쉬는 교육의 공간, 그리고 헬스케어 및 건강 생태계 구축을 여기 가평에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방형 OS인 한컴그룹을 도입을 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하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업무용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컴그룹을 OS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OS로 출시를 했고요. 온택트형 보안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챗봇과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영상 기술, 빅데이터, 통번역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누구의 AI 번역 솔루션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이플라이텍과 합작해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드린 한컴 AI 체크 25 서비스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아웃바이 콜센터를 구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통번역기 지니고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웨이 솔루션인 지니비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안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라이프 블록체인을 구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드론 1위 업체인 DJI하고 협력을 해서 국내 최대 드론 아카데미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안전 장비와 재난 관제 플랫폼을 이용한 그 스마트 시티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스크 제조 기업을 인수를 해서 마스크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서비스 로봇인 토키를 통해서 대화 서비스라든지 학습 컨텐츠, 그다음에 음성 게임, 그다음에 어학 학습 기능을 탑재해서 홈 서비스 로봇을 제공 중이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카 핵심 모듈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을 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 말랑말랑 파킹 프렌즈 주차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주차면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어디를 가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IT 쪽도 융곡합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한컴하고 같이 상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